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거가 지난 주말 사이에 대만에서 있었고요. 또 뭐 한국에도 4월에 있고 미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1월에 대선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좀 선거의 일정들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올해가 특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의 선거에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좀 특징적으로 본다면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 순위로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 중에서 8개국에서 이제 국가에서 선거가 나타나는데 이에 따라 전 세계 인구 한 49% 정도의 사람들이 선거에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투표 결과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관련 연관이 있는 뭐 이런 선거는 크게 이제 1월에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해서 4월에 한국 총선, 그리고 6월에 유럽 의회 총선,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을 꼽을 수 있는데 그 밖에도 이제 글로벌하게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는 것은 2월에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3월에 이란 총선, 그럼 4월이나 5월쯤에 있을 인도 총선, 그리고 6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선거가 좀 치러지는 만큼 올해 한 해는 선거 이전에 어떤 유력한 후보라든지 정당이 그런 대표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그런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업종 내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최소한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선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점검해 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에 이번 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선거가 많으니까 금을 매수하라라는 의견이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1월에 대만의 총통 선거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 그렇다면은 이 많은 선거 가운데서 한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선거는 어떤 국가의 선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무래도 그 미국의 대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자원이 이제 없고 수출 주도로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누가 이제 어떤 정당이 또 그 정당 안에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왔었던 기존 바이든 정부 하에 있었던 어떤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뭐 반도체 제재가 강화되든지 아니면 조금 또 완화되든지 이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리쇼링 정책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뭐 세액 공제라든지 뭐 IRA 관련한 법안들이 물론 추진은 되겠지만 어떤 더 확장되던가 아니면 조금 더 정책에 대한 그런 동력이 뭐 약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많은 업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오늘부터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당에서의 후보의 어떤 윤곽이 이제 스타트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선거가 진행이 되게 되면 또 대선이니까요. 사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우리 시장에 있는 뭐 반도체,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은 대만 쪽에 뭐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고 가실까요? 네, 이제 시기열상으로 이제 대만 선거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반중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지지율은 과거 민진당이 당선됐을 때보다도 훨씬 낮았고요. 또한 같이 행해졌던 입법 의원 선거에서는 오히려 이제 야권이 더 의석수를 많이 확보함에 따라서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민진당 후보가 총선에 당선됨에 따라서 중국이
지역에서의 어떤 대만 지역에서 그 군사 활동이 좀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본다면 양안 간에 행해졌던 뭐 ECFA라는 그런 관세가 좀 특혜가 있었는데요. 여기가 중단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ECFA는 2011년부터 지금 실행된 그런 관세 특혜 조약인데 대만의 연간 중국 수출 규모 중에서 한 16.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가 특혜가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13년간 누적으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13조 원에 달하는 관세 혜택을 기록 중인데 주로 이제 방직이라든지 기계, 석유학 부분에서의 특혜가 있었고 일단 관세 특혜가 만약 중단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국이라든지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사이익이 조금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반중 성향의 민주당이 승리를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 이유는 일단 만일 반중 성향의 그 당이 총통을 잡더라 하더라도 이미 그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에 대만 관련한 전쟁이 단기에는 없다라고 확실히 좀 확인해 줬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대만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미국의 그 11월 대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공화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중국 제재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대만 방어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약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내에서 어떤 미국에 대한 갈등이 좀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의 선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우리나라의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지금 야권이 훨씬 더 지금 강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뀔 수 있냐 아니면 유지되느냐 여부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 결과로는 지금 이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될 것으로 일단 좀 예상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신장 창당과 같은 관련해서 어떤 힘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향후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윤곽은 직전이 돼서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3월 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된다면 뭐 크게 바뀌는 것이 없이 정부의 어떤 정책 추진 동력이 조금은 더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일 반대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할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친화적인 법인세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정부가 지난 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25%에서 24%로 1%포인트는 낮춘 바 있는데 원래 의도는 3%포인트를 낮추려고 했지만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인하폭이 좀 축소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신임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그 전 부총리께서도 법인세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기 때문에 만일 이제 여당이 좀 더 과반을 확보한다면 법인세 추가 인하 신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이제 폐지를 공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 사실 여건이 우세한다면 이것이 폐지되는 것이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이것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든지 야당이 이제 계속 의회 가반을 넘는다면 아무래도 내년 증시에서 도입이 되고 내년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 수급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총선 자체는 중립적인 영향이 많은 그런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번 총선 역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승리로 만약 법인세가 인하되는 그런 것까지 연결된다면 증시에는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어떤 규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방어 업종에는 사실 그렇게 큰 좋은 뉴스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야 모두 공통적으로 현재 지금 현안인 저출산 관련해서 동력을 상당히 많이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저출산 관련주 움직임이 총선까지는 최소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관련주는 계속해서 좀 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요. 미국의 이제 대선이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세부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어떤 크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된다면 과거에 대선이 있던 해의 주가의 흐름은 조금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관계로 이제 대선을 치르는 동안에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나가겠지만 궁극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하락 쪽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주요 정치 이벤트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3월에 슈퍼 화요일, 그리고 7월에 양당의 어떤 전당대회, 그리고 선거 한 달 전인 10월 증시에서는 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 사건에 기소된 상황이어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죠, 이런 네. 것도 좀 봐야 되고요. 또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지만 또 차기 주자들도 조금 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일단 민주당이 추구하는 큰 정부 이런 그림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IRA를 통한 투자 유치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증설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감세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사인데요. 공화당은 기존 21%인 법인세를 15%로 좀 추가 감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이게 진짜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자체로만 미국 증시에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업종도 좀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실 정당별로 기부금이 좀 유입되는 그런 현황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동이라든지 헬스케어, 농업 부분에서 이제 기부금 순유입이 많았고요. 반면 공화당은 건설, 운송, 전자 부분에서 기부금을 많이 수령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사실 공화당 집권 시 2차 전지를 포함한 어떤 친환경 정책의 후퇴 가능성인데요. 미리 좀 예단하기보다는 선거 기간 흐름을 잘 보시면서 구간마다 투자 전략 수정을 좀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마다 하기가 정말 쉽지 않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뉴스를 정말 꼼꼼하게 빠르게 잘 보시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유럽 쪽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선거도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유럽 기조 자체가 친환경 쪽에서 정책들이 좀 멀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유럽 선거 같은 경우가 이제 의회 선거인데요. 5년마다 지금 27개 회원국의 모든 시민이 직접 선거를 해서 의원을 뽑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린 에너지 투자의 친기업적 정책을 주장하는 우파 성향의 어떤 그런 의원들과 친환경 정책을 훨씬 더 우선시하는 좌파 성향의 의원들 간의 어떤 표 대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일단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친기업적 공약을 주장하는 우파 성향의 그런 의원들 점유율이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파가 좀 주장하고 있는 뭐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의 축소라든지 또한 뭐 친인도 정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친기업적이라는 뜻이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접하면서 느끼는 것은 유로존에 위치한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기업 정책이라는 뜻으로서 유로존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게는 오히려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좀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파 성향이 추진했었던 친환경 정책은 일단 친기업적 정책에 밀려서 추진 속도나 규모가 확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는
그동안 유럽 쪽에서 추진했던 친환경에 관련된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전보다는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어떤 산업 간의 어떤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시면서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보고 왔고 미국도 보고 왔는데 이외에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가 또 있을 테고요. 이외에도 주요국들의 선거 그리고 그 영향은 또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지 전자 이런 쪽에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향 그런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 총선에서는 그 모디 총리를 추대하고 2019년 직전 선거에서 승리를 했던 NDA가 다시 승리할 가능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선거 대비 의석수는 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모디 총리가 다시 이제 재집권할 경우에는 경제 성장 가속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인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그리고 친서방 정책이 유지되면서 인도 증시와 경제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이제 이란 총선이 있는데요. 일단 집권 강경 보수파가 또다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지속된다는 의미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가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현 대통령인 조코위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지금 70%를 넘지만은 3선 금지 조항으로 불출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어떤 그런 공약을 봐야 되는데 이 대권주자들 모두 자원 개발 및 수도 이전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인도네시아 지수에 긍정적이고요. 국내 건설사도 수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의 재집권이 예상되는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인하 정책을 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미주양 교육 규모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글로벌 경기 동향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데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선거들이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슈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국 전반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재료가 노출되면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본연이 이제 기업의 가치라든지 그런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벤트 전후로의 어떤 증시의 흐름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올해 글로벌 주요 선거 결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보이는 것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방위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거 의시도 병통성 확대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4월 국내 총선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없겠지만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냐에 따라서 정책 흐름이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는 일단 다수의 업종이 변동성이 확대적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연관성이 높은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높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요 선거 이전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에는 긍정적이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떠한 이슈들에 좀 집중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및 투자 전략 좀 살펴보면 이번 주에 이제 15일은 오늘이죠. 이제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일단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미국 주요 금융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16일에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17일에는 찰스 수압, US 뱅코프 실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삼성 갤럭시 S24 스마트폰 공개되는데요. 일단 AI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초기 반응이 어떨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일에는 TSMC 실적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19일에는 애플의 그 비전 프로 헤드셋의 사전 주문이 시작되는데 이런 것도 이벤트적으로 좀 주목하실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증시 전반기 투자 전략은 일단 코스피가 연초 이후에 한 5% 넘게 상당히 단기적으로 급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떤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코스피 하락의 어떤 원인이 사실 어떤 글로벌한 증시와 연동성이 상당히 좀 저하되었는데 수급에서 어떤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을 위해서 지금 매도를 많이 했다, 집중 매도를 했다라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일단 기관의 수급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지수가 좀 하락했지만 저점 매수보다는 일단은 관망세를 좀 유지하시면서 향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수급이 좀 개선되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AI 스마트폰 또 이번 주 이제 각광을 받는 애플 비전 프로 헤드셋 출시처럼 좀 이벤트와 관련된 개별 종목 트레이딩 전략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확보에 좀 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